법조계 경력이 없는 흑인 청소년이 노련한 변호사와 가혹한 판사를 상대로 역전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끝까지 머물러 이 놀라운 여정을 지켜보세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더 보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민준의 정의를 향한 감정적 싸움에 뛰어들어 봅시다. 법정은 희미한 속삭임과 가끔씩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차갑고 임상적인 빛이 방을 비추며 광택이 나는 나무 의자에 반사되어 참석자들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모든 좌석이 차지되었고 모든 눈은 중앙 무대에 고정되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려고 했습니다. 그의 벤치에 높이 앉아있는 태영은 엄격함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굴하지 않는 시선은 종종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애쓰게 했습니다. 그는 방을 훑어보았고 그의 표정은 손에 든 망치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법정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속삭임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한 청소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세의 흑인 소년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씬한 몸에 어색하게 걸려있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긴장하며 조정했습니다. 그가 변호인석으로 걸어가자 그의 스니커즈가 바닥에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웅얼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조용한 경멸심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관중은 서로 아는 듯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태영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을 희미하고 거만한 미소로 말았습니다. 여기는 체육관이 아니야. 그는 농담조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침묵을 가르며 들렸습니다. 농구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방은 부드러운 웃음으로 터져나왔고 이를 이끈 것은 상대 변호사인 현우였다. 그의 미소는 기각의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어깨를 펴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꾸준하고 단호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그가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항상 이렇게 대담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오늘 여기 섰던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와 그의 어머니가 이 순간까지 이끈 투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듯한 동네에서 어머니 채영과 함께 살았다. 거리는 갈라졌고 집들은 풍화되어 마치 주민들의 투쟁이 무게를 지고 있는 듯 서로 기대어 있었다. 삶은 그들과 같은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특히 아들을 혼자 키우는 흑인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채영은 청소부로 쉴 새 없이 일했고 임대료와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추가 근무를 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영은 항상 그들의 작은 집을 집처럼 만들어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수도꼭지가 새는 몇 개의 방뿐이었지만 따뜻함과 웃음,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했고 교육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매일 상기시켰다. 어느 날 오후 채영은 또 다른 힘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아래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고 그것을 집어 올려 펼쳤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퇴거 통지서였다. 그 페이지에 인쇄된 글은 차갑고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밀린 집세를 냈다고 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냈어. 냈다는 걸 알아. 학교 책을 들고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민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그는 일어나서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바다주에 깊게 훑어보았다. 읽을수록 그의 눈썹은 더 깊어졌다. 엄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채영은 지친 한숨을 쉬며 가장 가까운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그녀는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했으며 손이 떨렸다. 이해 못하잖아. 민준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기지 못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차지할 방법을 찾을 거야. 민주는 그녀를 응시했고 가슴이 아팠다. 그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인 그의 어머니는 패배한 듯 보였다. 그녀의 마른 체념으로 가득 차 공중에 맴돌았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그저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종이를 꽉 쥐었고 그의 눈에서 결의가 번쩍였다. 다른 사람이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싸울 것이다. 그는 방법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았다. 그는 그들이 싸움 없이 집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채영의 마른 저녁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마음에 무겁게 눌렸다. 그는 주방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여전히 그의 손에는 퇴거 통지서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작은 집안을 움직이는 소리,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걸이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녀가 일찍이 거기에 앉아있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항상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진 듯 보였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채영이 소파에 앉아 퇴색한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엄마,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어. 엄마가 날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차례야. 채영은 고개를 저으며 피곤과 의심으로 목소리가 무거웠다. 민준, 넌 그저 남자아이일 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건 우리보다 더 큰 문제야. 그들은 변호사, 계약, 권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면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틀렸다면 어떡해? 그 통지는 말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거야. 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있다 해도 민준아. 상관없어. 이 사람들, 집주인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겨. 시스템에 맞설 수는 없어. 민준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움켜쥐었다. 엄마,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는 건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내가 엄마를 대신한다면, 채영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준,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법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배울 수 있어.
민준이 말을 가로채며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렸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요. 노력해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방 안은 구석에 있는 오래된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채영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에게서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을 보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그녀는 속삭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난 내 편이 될 거야. 언제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들었을 때 민준은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세입자 권리, 퇴거법, 법적 방어와 같은 용어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법의 세계는 압도적이었지만 민준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집을 보호하려는 절실한 욕구에 힘입어 밀고 나갔다. 민준이 결정을 내린 후의 날들은 잠 못 이루는 밤과 끊임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매일 저녁, 그는 빌린 법률 서적, 인쇄물, 깔끔하게 손으로 쓴 노트로 어수선해진 주방 테이블을 치웠다. 깜빡거리는 주방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민준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은 앞에 있는 책장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법의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달려갔다. 채영은 종종 문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돕고 싶었지만 침묵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잠시 더 서서 아들에게 시선을 머물렀다. 그의 어깨는 늘어져 있었고 자세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는 굽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준아, 그녀가 말했다. 혼자 할 필요 없어. 넌 이미 많은 걸 했어. 민준은 눈을 들어 피곤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아내 어느 늦은 밤, 민준이 주택권리 안내서를 훑어보던 중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모든 퇴거 통지서는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려면 유효한 공증인이 공증해야 해.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종이를 움켜쥐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게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을까? 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훑어보았다. 거기에 있었다. 맨 아래에 휘갈겨 쓴 서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보였다. 그는 공증인의 이름을 재빨리 노트북에 입력하면서 손가락이 떨렸다. 1시간 동안 파헤친 끝에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공증인은 통지서가 발행되기 2년 전에 은퇴했다. 깨달음이 찾아오자 민준의 맥박이 빨라졌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사기였다. 아주 단순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문서를 응시했고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의 피로는 사라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휴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주인의 변호사는 그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싸울 것이고 그는 주저할 여유가 없었다. 전투 준비 그 다음 날들은 준비에 몰두했다. 민주는 작은 거실을 임시 법정으로 바꾸어 거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주장을 연습했다. 그는 상대 변호사가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상상했다. 세션이 진행될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그의 말은 더 정확해졌다. 그는 단순히 법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었다. 채영은 가끔 들여다보며 그가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노트를 넘기자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얹었다. 민준아, 그녀는 감정이 짙게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두라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해냈어.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그는 대답했다. 저는 우리만을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그냥 하게 두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어요. 심리 전날 밤, 민주는 늦게까지 깨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마지막으로 숙고했습니다. 주방 테이블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의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는 의자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채영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그 옆에 음식 접시를 놓았습니다. 밥 먹어야지. 민준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고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접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노트로 돌아가서 숙련된 정밀함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채영이 그를 지켜보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과 두려움으로 꽉 조여졌습니다. 그녀는 확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좀 쉬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민주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대답했다. 조금만 더. 공판 당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법원 앞에 서서 바인더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는 여전히 잘 맞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의 결의가 다른 모든 것을 가렸다. 이제 시스템의 정면으로 맞설 때가 되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은 조용해졌고 민주는 피고인의 테이블에 섰다. 그의 자세는 안정적이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의 무게가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방 안의 긴장감을 뚫고 나갔다. 존경합니다.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는 법정 전체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저는 제 가족의 퇴거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집주인이 부적절하게 행동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태영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하도록 감히 도전하는 듯 민준을 응시했다. 민준이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집주인의 변호사인 현우가 의자에 기대앉았고 그의 어조에서 그의 미소가 들렸다. 이게 흥미롭지 않아. 현우가 큰 소리로 말하자 방청석에서 웃음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말해봐. 젊은이, 이 모든 걸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에서 단기 강좌를 들었어.
아니면 어젯밤에 변호사가 되는 법 5단계를 구글링했니? 법정은 산발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주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튜브에서 배운 게 아니야. 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같은 법률을 공부하면서 배웠어. 허락해 주신다면 이 법률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법정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우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태영은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호기심이 분명했다. 민주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는 채 바인더를 펴고 가족이 강제로 퇴거하게 된 일련의 사건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증거는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여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이 순간에는 그의 결의가 빛났다. 게임 체인저 민준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더욱 안정되었고 그의 마음은 잠시나마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끈 긴 밤으로 표류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한 그 밤을 기억했다. 모든 것을 바꾼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었다. 퇴거 통지서는 몇 주 동안 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주택법을 훑어보던 중 그는 규정을 우연히 발견했다. 모든 퇴거 통지서는 공증인이 공증해야 한다. 그는 문서를 움켜쥐고 온라인에서 찾아낸 기록과 비교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그것이었다. 공증인은 통지서가 발행되기 2년 전에 은퇴했다. 민주는 뒤로 기대고 안도감과 불신이 뒤섞인 채 마음이 쿵쾅거렸다. 그는 그들의 핵심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확실한 사건을 만들지 않는 한 말이다. 그 순간 그의 결심은 굳건해졌다. 그날 밤, 채영은 주방으로 들어와 민준이 바인더에 격렬하게 메모를 끄적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민준,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너는? 민준은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똑바로 떴다. 엄마. 그가 대답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법정에 선 민주는 잠 못 이루는 모든 시간, 그가 쓴 모든 메모, 그리고 의심의 모든 순간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현우를 마주보았고 그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은 조용했고 서류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가끔씩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변호인석에 굳게 서서 바인더를 앞에 펼쳤다. 몸에 헐렁하게 걸려있는 큰 블레이저와 그를 둘러싼 노련한 전문가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착함은 주의를 끌었다. 그의 꾸준한 목소리와 체계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방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신감 넘치는 변호사인 현우는 10대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깔끔한 정장의 소매를 조정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숙련된 권위를 발산했고 민준의 젊음의 에너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법정 중앙을 향해 의도적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판사에게 말을 걸었지만 자신의 말이 민준을 향해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다. 채영 씨, 현우가 거만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법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꽤 인상적인 사실 낭송이군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몇몇 구경꾼이 비웃었고 희미한 웃음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다. 현우는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인용하는 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봅시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테이블 위에 쌓인 두꺼운 법률 책을 펼쳤다. 임대인 임차인법 제45조에 따르면 그는 거짓 권위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시작했다. 임차인이 2개월 연속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퇴거 통지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영 씨,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임대료를 늦췄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까? 방은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하자 숨을 멈췄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질문을 처리하려고 마음을 졸였다. 그는 현우의 전략을 즉시 알아챘다. 무의미한 법률 용어로 그를 과하게 다루고 그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현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자신의 꾸준한 시선으로 마주쳤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현우 씨,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지불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것은 이 퇴거 통지서가 그는 문서를 집어 올려 법정에 보여주었다. 사기성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맨 아래의 서명은 이 통지서가 날짜가 적힌 날짜 2년 전에 은퇴한 공증인의 것입니다. 지불 상태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갤러리의 중얼거림에 물결이 퍼졌고 몇몇 관중은 민준이 든 문서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현우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문서로 옮겨갔다가 다시 민준에게로 돌아갔다. 의심의 빛이 그를 배신했다.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목을 가다듬고 책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같은 법의 제52조에 따르면 현우는 이제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사무실 실수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세입자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퇴거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판사를 흘깃본 다음 다시 현우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사전에 유효한 통지를 제공한 경우에만요. 민주는 손에 든 문서를 가리켰다. 이 통지는 사기입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무효한 문서는 전체 퇴거 절차를 무효화합니다. 당신 같은 노련한 변호사라면 분명 알겠죠. 잠시 동안 방은 숨을 참은 듯했다. 현우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다시 금이 갔고 이번에는 더 눈에 띄게 금이 갔다. 그의 턱이 굳어졌고 그는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며 좌절한 듯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갤러리에 찬성의 중얼거림이 퍼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감탄의 속삭임이 공기를 채웠다. 초연한 표정으로 뒤로 기대고 있던 태영조차도 의자에 살짝 기대어 앉았고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번쩍였다. 현우는 다시 목을 가다듬고 말하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채영 씨.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확실히 철저하시네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리로 돌아갔고 그의 표정은 좌절과 억지로 존경하는 마음이 뒤섞였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바인더를 꽉 잡았다. 첫 번째 다영이 만났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서류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천장 조명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만 들렸다. 민주는 피고인석 뒤에 서서 서류철을 펼쳐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몸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 순간을 준비했다. 상황을 바꿀 기회였다. 각하, 민준이 침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집주인이 어머니에게 발급한 퇴거 통지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서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판사와 방청석에 종이를 보여주었다. 통지서의 맨 아래에는 다연의 공증인 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이 문서가 발급되기 2년 전에 공증인으로서 은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입니다. 민준의 말이 갤러리에 스며들자 웅성거림이 갤러리에 퍼졌다. 그는 방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다. 주법에 따라 사기 서명에 근거한 모든 퇴거 통지서는 무효입니다. 유효한 통지서가 없으면 전체 퇴거 절차가 불법이 됩니다. 태영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법원 서기에게 검토를 위해 건네진 문서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바인더에 손을 넣고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그가 그것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다연의 공증인 인증에 대한 공식 기록으로 퇴거 통지서에 적힌 날짜보다 2년 전에 작성된 그녀의 은퇴 날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 증거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주에서 제출한 은퇴 서류를 포함시켰습니다. 집주인의 테이블에 앉은 현우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의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민준과 법원 서기가 검토하고 있는 문서 사이를 번갈아가며 흔들렸다. 각하, 현우가 끼어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현우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조는 차분했다.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현우 씨 법은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반론을 찾기 위해 노트를 재빨리 넘기며 입을 다물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는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말했다. 세입자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지는 부차적인 것. 민주는 현우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우 씨,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주법은 모든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유효한 통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사기 문서는 절차를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노련한 변호사로서 당신은 분명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한때 속삭임과 억눌린 웃음으로 가득했던 갤러리는 이제 조용한 기대 속에 앉아 있었다. 태영조차도 흥미를 느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증거를 살펴보았다. 채영 씨. 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다. 이것들은 심각한 고발입니다. 이 증거가 검증된다면 이 사건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를 인증하기 위해 잠시 휴정할 것입니다. 태영은 망치를 날카롭게 두드리고 일어나 법정에서 나왔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방의 긴장감이 바뀌면서 어깨가 약간 이완되었다. 그는 몇 줄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채영의 눈은 자랑스러워서 반짝였고
그녀는 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조용한 격려는 그가 왜 이렇게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휴정 후 법정이 다시 모였고 공기의 긴장감은 전보다 더 짙었다. 태영은 법정으로 돌아갔고 안경을 고치고 민준이 제출한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에 서 있는 10대 소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했다. 채영 씨. 판사가 시작했는데 그의 어조는 단호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증거 제시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법은 복잡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집중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 계속하세요. 판사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가락을 모았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기로 인해 퇴거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법률이나 선례에 따라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각하, 저는 주 세입자 보호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거 통지서는 발행 시 공증인이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효 또는 사기적 서명이 있는 모든 통지서는 무효화되며 이는 주 대합헌 2008 사건에서 확립된 선례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태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감명받은 듯했다. 그리고 세입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절차적 오류가 퇴거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주장과 조화시키십니까? 민주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말이 정확한지 확인했다. 각하, 그 주장은 프랭클린 데 로즈 2011에서 다루어졌는데 법원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반면 집주인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유효한 통지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지불 상태와 관계없이 간과할 수 없는 절차적 결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가늘어졌습니다. 채영 씨, 당신의 주장이 지지된다면 주 전체의 집주인 세입자 분쟁을 근본적으로 바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판결의 잠재적인 반발이나 오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을 제안하십니까? 민주는 약간 몸을 바로 세웠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존중심이 있었습니다. 각하, 저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선례가 된다면 그것은 현재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허점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처럼요. 저항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집주인이 법을 따라야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태영은 뒤로 기대어 앉아 펜을 책상에 두드렸다.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채영 씨, 이런 질문에 노련한 변호사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채영 씨는 이 법정에서 전문가의 버금가는 수준의 준비와 이해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판사의 말의 무게가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태영이 의자에 기대어 앉아 펜을 가볍게 책상에 두드리자 법정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표정은 회의에서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민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 그를 살펴보았다. 채영 씨, 판사가 말을 시작하며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분명했다.
당신은 당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했고,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법률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이 법정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저에게 근본적인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정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인종,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용기에 의해 움직이며 당신은 둘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공중에 떠다니며 방 전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심의 중얼거림과 가끔씩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갤러리는 이제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앉은 이전에 웃었던 한 남자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를 잘못 판단했을 겁니다. 그는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근처에서 한 노부인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녀는 내가 만난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정직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찬성의 물결이 더 강해져서 조용한 동의의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한때 민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경외감에 잠겨 앉아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변화를 되새겼다. 한때 집주인의 자신감 넘치는 변호사였던 현우조차도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좌절과 마지못한 존경이 뒤섞인 듯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변호석에 서서 손가락을 가볍게 바인더 가장자리에 올려놓았다. 방의 판단의 무게는 더 이상 억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몇 달 동안 의심, 가정, 장애물에 맞서 싸웠다. 이제 그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모습, 즉 유능하고 결단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어깨 너머로 어머니를 흘깃 보았다. 채영은 조용히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조용한 지지는 그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불어넣었다. 태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늘 채영 씨,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법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정직성에 대해서도요. 여기서 당신의 업적은 놀랍고 이것이 당신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판사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지만 겸손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교훈을 저와 함께 간직하겠습니다. 판사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로 휘어졌다. 당신은 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승리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고 태영이 망치를 들어 법정을 바라보자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법원은 피고인 채영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퇴거 통지서는 무효로 선언합니다. 원고는 채영 가족에게 부당한 퇴거와 정서적 고통에 대해 보상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법정은 잠시 고요해졌고 조용한 중얼거림이 퍼졌고 이어서 흩어진 박수가 이어졌다. 채영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헐떡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가 팔을 꽉 휘둘렀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정말 해냈어요.
당신은 제 자랑이고 희망이고 전부예요.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의 눈은 반짝였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법정이 텅 비기 시작하자 태영은 벤치에서 내려와 민준과 채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겸손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채영 씨,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사과드려야겠어요. 민주는 놀라 눈을 깜빡였지만 판사의 손을 굳게 흔들었다. 처음 이 법정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태영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후회가 묻어났다. 저는 제 가정과 편견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정의가 나이, 인종, 배경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진실과 용기가 중요하고 당신은 두 가지를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영이 희미하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아. 당신이 진지하게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제가 당신을 멘토링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채영이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표정은 자부심과 감사가 뒤섞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민준과 채영이 법원에서 나오자 따뜻한 정오의 햇살이 그들을 그 빛으로 감싸 안았다. 재판의 무게가 사라지고 희망과 가능성이 느껴졌다. 민준은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위에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돌아올게요.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피고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채영은 눈물이 맺힌 얼굴에도 불구하고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할 수 있어. 민준아, 그녀는 조용히 확신하며 말했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그들이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겸손한 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활짝 열려 그들을 환영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멀리 있는 법원을 어깨 너머로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